로빈후드가 2023년 안에 XRP를 상장할 것이라고 로빈후드 관계자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온라인으로 증권과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인데요. 증권 거래가 플랫폼의 메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는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미등록 증권이라고 했었던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했을 정도로 암호화폐 상장과 유지에 매우 신중한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초 알파벳이 90%의 로빈후드의 지분을 매각했다면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는 알파벳이 매각한 로빈후드의 지분을 차근차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 내 입지가 굵은 플랫폼이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인 만큼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로빈후드에서 XRP가 상장이 된다고 하면 유동성 증가 측면에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말 로빈후드의 관계자 입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 소문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처가 어디가 되었던 간에 그 배경은 SEC가 얼마 전에 중간항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했던 만큼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XRP를 상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EC가 카르다노, 솔라나 그리고 폴리곤 등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한 만큼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XRP는 당연히 상장하는 데에 주저할 필요가 없겠죠. 2023년 이내라고 소문이 돌았으니 우선적으로 로빈후드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이 토레스 판사가 2024년 2분기 재판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2024년 4월 1일에서 14일까지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리플을 대변하는 변호인이 미국 법원의 공식 요청서를 통해서 리플 측 변호인으로 새로운 변호사 2명의 위임을 허가해 줄 것을 밝혔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위한 2명의 새로운 변호사인 만큼 내년 2분기의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을 4월 1일에서 14일까지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보낸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서밋 참석이나 또는 컨퍼런스, 기타 일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소식으로 혹시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호주 중앙은행은 보고서를 통해서 CDBC 파일럿 프로그램을 완료했고 복잡한 결제나 자산 토큰화 등 주요 영역에서 CDBC가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CDBC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XRP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또 각국의 CDBC를 위한 어떤 브리징 통화가 더 활성화가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XRP 레저 기술의 확장 그리고 XRP 채택의 증가를 위한 노력은 리플이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XRP에 대한 투자가 올해 127% 증가했던 것은 XRP에 대한 관심과 유동성 증가를 예상하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XRP가 다음 불런장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일 것인데 중요한 건 그래서 불런장은 언제 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먼저 암호화폐 대장주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이 우선 좀 움직여줘야 하는데 현재 규제기관과 암호화폐 업계의 소송 싸움으로 법원도 예민한 것인지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소송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15일이면 나온다, 오늘 안에 나올 것이다 등등 많은 예측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판결이 업계에 많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을 법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촘촘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약식 판결 일정을 기다리면서도 수많은 예측을 했었는데 큰 범위 내에서는 일정 부분 맞았으나 어쨌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날에 판결이 나왔듯이 그레이스케일의 소송건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타임라인이
앞당겨짐과 동시에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가 알트코인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가 아닌 3%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미국 의원은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고 연준의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라는 수치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동시에 증시 투자자일 것이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만큼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연준이 2%의 물가 상승의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굳건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어놓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위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금리 인상의 결정이 되는 만큼 고심 끝에 나온 이 결정이겠지만 우리가 지난 닷컴 버블 당시 연준이 신속히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시점보다 실물 경제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 효과를 바로 나타나기 어려웠고 결국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현재 고용이 탄탄하고 실업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S&P가 미국의 5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또 단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하지 않은 만큼 어떠한 말이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시면서 밸런스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다양한 만큼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